S대 병원 흉부외과 제3수술실. 공기는 이미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수술등이 내리쬐는 아래 환자의 가슴은 규칙적인 리듬으로 들썩였다. 그 리듬은 이제 곧 멈춰야 했다. 체온 36.2도, 혈압 105에 68. 간호사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심폐기 준비됐죠? 최동직 교수의 짧은 지시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네, 교수님. 연결 완료됐습니다. 좋아. 바이패스 들어간다. 기계의 저음이 진동하자 수술실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인간의 심장은 멈추고 기계가 생명을 대신 돌릴 차례였다. 혈류 차단, 클램프, 메스 들였습니다. 신호의 손끝이 단정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차가운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피가 솟자 석션이 작동했다. 석션 들어갑니다. 붉은 피가 금속관을 타고 사라지는 동안 신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심근보호액 투입. 간호사가 약액을 주입했다. 붉은 심장이 점점 창백해졌다. 삶의 리듬이 꺼지는 그 순간 신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제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마치 죽음을 하나의 과정처럼 받아들이는 듯했다. 신호. 최 교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네, 교수님. 오늘은 내가 클램프 순서 확인해. 예. 그녀는 손목의 힘을 풀고 다시 정밀하게 움직였다. 가느다란 정맥이 금속에 눌리며 끊어졌다. 정맥 절단 완료. 대동맥 준비됩니다. 좋아. 마취과 상태 확인. 산소 포화도 99, 혈압 108에 70 유지 중. 유지 부탁드립니다. 심폐기의 소리가 다시 커졌다. 신호의 귀에 그 리듬이 박자처럼 들렸다. 삐쉬익.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기계의 숨소리가 공간을 지배했다. 신호는 매첸을 들었다. 금속 가위 끝에 묻은 피가 미세하게 반짝였다. 교수님, 혈관 노출 완료입니다. 좋아. 절단 들어간다. 순간 교수의 시선이 신호의 손끝을 스쳤다. 손이 빠르네.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익숙하다고 자만하지 마.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입니다. 신호의 말투는 차가웠다. 그 안엔 존경도 감정도 없었다. 교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러나 그 짧은 신경질마저도 수술의 리듬을 깨뜨리지 못했다. 심근보호액 추가 투입. 네. 체온 유지. 확인했습니다. 신호, 상대 정맥 봉합 확인해. 출혈 없습니다. 좋아. 그녀는 잠시 시선을 올려 수술등을 바라봤다. 그 빛은 너무 밝아서 차라리 잔인했다. 살리는 일보다 죽음을 더 자주 보는 공간. 그곳에서 신호는 언제나 침착했다. 그녀의 눈빛엔 인간다움이 없었다. 냉정, 정확, 효율, 그것이 전부였다. 감정은 무쓸모다. 심장은 차가워야 움직인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수술실의 온도는 18도. 서늘한 공기 속에서 피의 냄새만이 뜨겁게 떠돌았다. 심폐기의 인공 리듬이 울릴 때마다 사람의 생명은 기계의 음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심근보호액 추가 투입. 신호의 짧은 명령이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네. 간호사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투명한 관을 따라 액체가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붉은색은 점점 옅어졌다. 삶의 불빛이 꺼지는 소리였다. 혈압 95 유지 중입니다. 산소 포화도 97. 체온 떨어진다. 히팅 패드 더 올려요. 예, 교수님. 최 교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출혈이 많아. 신호, 압박 좀 해. 예. 신호의 손이 거칠게 피를 눌렀다. 그녀는 망설임이 없었다. 피가 장갑 위로 번져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압박 완료. 출혈 잡혔습니다. 좋아. 다음, 좌심방 연결 간다. 신호는 이미 다음 도구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바늘 홀더요. 바늘 홀더. 실 장력 유지. 네, 장력 일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트로놈처럼 일정했다. 정확한 속도, 정해진 높낮이, 감정 없는 리듬. 신호,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아? 교수가 중얼거리듯 물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 그게 다야? 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 말엔 단 한 톨의 고민도 없었다. 심장은 감정이 있어야 뛰는 거야. 심근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녀의 대답은 칼처럼 차가웠다. 최 교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이신호 넌 정말. 말끝을 흐리며 다시 봉합에 집중했다. 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봉합 부위 클리어. 석션. 석션 들어갑니다. 피가 빠져나가며 붉은색의 강이 얇게 사라졌다. 마취과 의사가 짧게 말했다. 혈압 88로 떨어집니다. 바이탈 유지하세요. 신호의 말투엔 명령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녀가 수술의 주체라도 된 듯했다.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준비 완료. 투여합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신호의 손끝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피를 다루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냉정했고 그 냉정함은 잔인할 만큼 정확했다. 시간 체크. 20개시 15시 20분입니다. 좋아요. 얼음 위의 심장이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졌다. 그녀의 눈이 그 장기를 따라갔다. 얼음 결정 사이로 심장의 표면이 빛났다. 마치 차가운 보석 같았다. 심근 보호액 추가 주입. 네. 신호, 내 손. 최 교수의 짧은 지적에 그녀가 손을 멈췄다. 네. 너무 힘줬어. 압력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 죽는 사람보다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 대답엔 인간의 흔적이 없었다. 최 교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차가운 유리처럼 빛났다. 신호. 네. 이건 심장이다. 숫자가 아니라. 심장은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잠시 얼었다. 심전도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그어졌다가 다시 불규칙한 리듬으로 떨렸다. 다시 맥 잡힙니다. 좋아요. 봉합 속도 높이세요. 신호는 시선을 한 번도 흔들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 같았고 목소리는 바늘 같았다. 완벽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녀의 속삭임은 기계음보다 낮고 차가웠다. 감정은 방해야. 따뜻한 마음은 살인을 부른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혈류 연결 완료됐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좋아요. 심근 보호액 계속 주입. 신호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피가 다시 순환하며 인공심폐기의 진동이 커졌다. 온도 유지. 심박 확인 중입니다. 심전도의 파형이 요동쳤다. 잠시 그 라인이 멈췄다가 다시 흔들렸다. 삐쉬익. 기계의 숨소리가 사람의 심장처럼 들렸다. 최 교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신호, 수혜자 쪽 봉합 상태 점검해. 이상 없습니다. 조심해. 지금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야. 네. 그녀는 손끝을 미세하게 움직였다. 피 한 방울조차 허락하지 않는
정밀한 동작이었다. 바늘 홀더요. 바늘 홀더. 실장력 일정합니다.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계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반짝였다. 그 눈빛 속엔 생명을 구하려는 열정이 아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냉철한 욕망만이 있었다. 신호. 최 교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네. 지금 내 손에 달린 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숫자입니다. 뭐, 몇 분, 몇 초, 몇 밀리리터의 오차로 정해지는 게 생명이니까요. 교수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넌 정말 위험한 의사야. 의사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신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봉합을 이어갔다. 그녀의 손끝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 안엔 사리보다 더한 집중이 있었다. 피의 온도, 조직의 탄성, 실의 장력.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 안에 있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이었다. 딸랑. 메스가 손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금속이 타일 위에서 튕기며 냉랭한 소리를 냈다. 수술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심전도의 소리만 남았다. 비. 신호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신호. 최 교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기구 미끄러짐입니다. 그걸 내가 모를까? 내가 지금 사람 몸 앞에서 뭘 떨어뜨렸는지 알아? 압니다. 그럼 왜 그 표정이야? 신호는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표정이 필요합니까? 그녀의 말투엔 감정이 없었다. 오히려 질문처럼 담담했다. 최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같은 인간이 의사가 되면 안 돼. 저는 인간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부서졌다. 그 순간 공기가 무너졌다. 수술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긴장, 분노, 두려움하지만 신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가. 교수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터졌다. 지금 당장 수술실에서 나가. 신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장갑을 벗고 수술복의 끈을 풀었다. 멸균 가운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복도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걸음은 일정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방금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절차를 끝낸 사람처럼. 복도 끝, 긴 창문 앞에 멈춰섰다. 창문 밖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푸른 빛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빛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신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몰랐다. 그 푸른 하늘 아래 과거가 지나갔다. S대 병원 흉부외과 복도. 하얀 벽과 형광등 불빛이 눈을 시리게 비췄다. 신호는 수술실에서 쫓겨나온 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감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가을의 하늘은 너무 맑고 너무 푸르렀다. 그 푸른색이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이상하네 오늘 하늘은 그날하고 똑같아. 심장이 얼어붙은 듯 답답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기억은 그렇게 열렸다. 냉기 속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한 장면. 그때 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 그날도 하늘은 이렇게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유도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내 옆에서 코치가 말했다. 신호야, 너 진짜 내 엄마 닮았다. 잡는 각도나 중심 잡는 거 봐라. 엄마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내가 웃으며 대답하자 코치가 말했다. 혜수 선생님은 원래도 타고났지. 유독의 전설이야. 엄마 김혜수. 유도 국가대표 출신.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단단하지만 따뜻한 사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었다. 아빠 이동근.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이자 은퇴 후 체육관을 운영하던 힘이 넘치는 사람. 늘 나와 오빠의 훈련을 지켜보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다. 오빠 이한슬. 레슬링 선수로 전국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집에 돌아왔다. 늘 땀 내새가 나던 내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오빠. 그리고 윤병두. 오빠와 같은 나이 유도 헤비급 국가대표로 이미 세계대회 메달리스트였다. 엄마의 제자였고 나의 유도 선배였다. 항상 말은 없었지만 내가 넘어질 때마다 묵묵히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던 사람이었다. 그날 아침 오빠가 금메달을 들고 식탁 위로 휙 올렸다. 엄마 아빠, 봐요. 전국체전 금메달. 아빠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우리 한슬이 이제 진짜 레슬링 선수가 다 됐구나. 엄마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내가 흘린 땀은 절대 거짓말 안 해. 나도 곧 메달 딸 거야. 내가 숟가락을 들며 외치자 아빠가 웃었다. 우리 신호는 엄마 닮았으니까 금방이야. 나 엄마처럼 유도 잘할 거야. 그럼 넌 할 수 있어. 그날의 식탁엔 따뜻한 밥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게 평범한 하루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불안했다. 운동이 끝난 오후 병두 선배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유도복 소매를 걷어올린 팔에는 굵은 힘줄이 드러나 있었다. 수고했다. 선배도요. 그는 말없이 내 가방을 들어주며 걸었다. 한슬이 이번에 금메달 땄다며? 네. 엄청 자랑스럽죠? 그럴만하네. 레슬링은 근력 싸움이지. 하지만 유도는 마음 싸움이야.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운동장 끝에서 그는 내게 말했다. 신호야. 네. 언제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그때는 단순히 유도 얘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예언이었단 걸. 그날 저녁 우린 온 가족이 함께 외식하러 가기로 했다. 오빠의 금메달을 축하하는 식사였다. 아빠는 운전석에, 엄마는 조수석에, 오빠와 나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차창에 부딪혀 반짝였다. 하늘은 오늘처럼, 아니, 오늘보다 더 맑았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푸른 하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푸른색이 될 줄은. 창밖의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가로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다. 차 안은 평화로웠다. 라디오에서는 전국체전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은 한슬이 덕분에 고기 파티다. 아빠가 운전대를 잡은 채 호탕하게 웃었다. 아빠는 고기 생각밖에 없어. 엄마가 웃으며 핀잔을 줬다. 운동할 땐 절제했잖아. 이젠 좀 먹어야지. 혈압약 드시잖아요. 그건 괜찮아. 오늘은 축하 날이야. 오빠가 금메달을 꺼내 반짝이며 말했다. 아빠, 이거 내 평생 첫 금메달이에요. 자랑스럽다, 한슬아. 아빠는 잠시 운전대를 놓고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집은 운동선수 집안이잖아. 엄마는 유도, 아빠랑 오빠는 레슬링, 신호는 뭐든 다 해낼 거야.
신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창에 반사된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 하늘은 너무 파랗고 너무 조용했다. 엄마, 병두 선배 이번에 국제대회 나간대요. 윤병두?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그 아이는 정말 성실하지. 힘도 좋고 기술도 정확해. 너도 그런 사람처럼 돼야 해. 응. 신호는 작게 대답했다. 오빠가 놀리듯 말했다. 야, 신호. 얼굴 빨개졌다. 아니거든. 신호가 팔을 휘두르자 차 안에 웃음이 번졌다. 아빠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은 다 운동으로 뭉쳤네. 이래서 땀 냄새가 제일 좋다니까. 아빠, 그건 좀 이상해요. 하하.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이 차 안에 가득 찼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가족의 얼굴 위로 금빛 그림자를 만들었다. 오늘도 전국 단속 강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DJ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퇴근길 교통량이 많으니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작게 중얼거렸다. 요즘은 무섭다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한순간이야. 걱정 마. 아빠가 운전하는데. 아빠가 농담처럼 말했고 그 순간 라디오 음악이 밝게 바뀌었다. 신호는 그 멜로디를 따라 작게 흥얼거렸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너무 맑았다. 너무 파랬다. 이상하다. 하늘이 너무 예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 마음속이 살짝 불안해졌다. 그러나 신호는 그 불안을 애써 삼켰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엄마의 향수 냄새, 아빠의 땀 냄새, 오빠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한데 섞여서 행복했다. 도로는 곡선을 그리며 구불구불 이어졌다. 멀리서 한 대의 검은 SUV가 중앙선을 넘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흔들리는 듯 보였다. 아빠가 속삭였다. 저 차 왜 저래? 여보, 천천히. 엄마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SUV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핸들이 비명을 질렀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었다. 순간 모든 게 느려졌다. 혜수야. 여보, 뭐야 저 차. 붉은 빛이 번쩍였다. 피와 불은 같은 색일까?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찰나의 순간 내 눈은, 내 눈안은 붉은 핏물로 가득했다. 굉음이 터졌다. 쇠가 찢어지는 소리,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 누군가의 외침, 그리고 침묵. 신호는 눈을 떴다. 귀에는 삔 소리가 울렸다. 머리가 멍했다. 눈앞이 붉게 번졌다. 아, 아빠. 핏빛으로 번진 대시보드. 아빠의 손이 스티어링 위에서 미동도 없었다. 오빠는 고개를 떨군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오빠. 조수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엄마가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엄마. 엄마. 신호는 손을 뻗었다. 그때 차 문이 열리며 외침이 들렸다. 괜찮아요? 안에 사람 있어요? 타는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였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다. 신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진짜구나. 세상이 깨어난 건 짧은 사이렌 소리가 멎은 뒤였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하얗게 번진 조명, 마스크를 쓴 사람들,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환자 의식 돌아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신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에 꽂힌 수액이 그녀를 붙잡았다. 어디 여기가? 목소리는 갈라지고 숨은 메말라 있었다. 눈을 돌리자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발걸음 소리.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아빠, 오빠. 침대 옆에는
엄마의 운동 가방이 놓여 있었다. 찢어진 가죽 손잡이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학생. 신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희 가족은요? 잠시의 정적. 간호사가 눈을 피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병두였다. 운동복 차림 그대로 숨을 헐떡이며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신호야. 그는 달려와 침대 곁에 섰다. 눈가에 먼지와 땀이 엉켜 있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신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다. 아빠랑 오빠는? 병두의 목소리가 멈췄다. 의사가 뒤따라 들어왔다. 하얀 가운, 피가 묻은 장갑. 그는 짧게 말했다. 이동근 씨와 이한슬 군은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끝내 소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췄다. 귀환이 울렸다.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쿵쿵쿵. 엄마의 이름이 불렸다. 혜수 씨는 중상입니다.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심근 손상과 두부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신호는 무너졌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번져 흐려졌다. 왜 나는 멀쩡한데 왜 나만. 며칠 후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장례식장 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흩날렸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신호는 조용히 서 있었다. 영정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오빠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다. 그 웃음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신호야. 병두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무거운 손으로 신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내가 버텨야 해. 신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건 하얀 국화뿐이었다. 꽃잎 사이로 떨어지는 향냄새가 기묘하게 차가웠다. 조문이 끝나고 식이 끝날 때까지 신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병두가 물었다. 신호야, 울어도 돼. 참지 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울면은 버티지 못해. 그 말에 병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처럼 맑았다. 바람이 불어 은행잎이 흩날렸다. 그 순간 신호의 눈빛이 멈췄다. 그날 이후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대신 가슴이 식어갔다. 장례식장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에도 신호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사진 속의 미소가 자꾸만 눈에 밟혔다. 아빠, 오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사람의 심장은 식는다는 걸